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선생님, 저희 나이에도 그런 게 필요한가요? 남편이 관심도 없는데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가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나을까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30년 차 부부들의 90% 이상이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20년간 여성 건강 전문 클리닉을 운영해온 의사입니다. 지금까지 8천여 명의 여성과 그들의 파트너를 상담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중년 부부의 44%가 한 달에 한 번도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통계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대부분이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20년간 진료실에서 목격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70대 부부가 20대 신혼부부보다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미국 성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부부들의 관계 만족도가 오히려 유자 곡선을 그리며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럼 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올바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 3가지만 바꿔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말이죠. 실제로 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정숙 씨, 7세. 남편과 5년간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죠. 정숙 씨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한 지 정확히 6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분 위생관리법을 실천했습니다. 관계 전후 올바른 세정법과 배뇨,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정숙 씨를 괴롭히던 반복성 방광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둘째, 하루 10분 마음 열기 대화법을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하루 일과를 물어보고 작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셋째, 천연 호르몬 활성화 터치법을 배웠습니다. 성관계가 아니어도 손만 잡아도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선생님, 남편이 5년 만에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숙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몸도 마음도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더 놀라운 건 건강상 변화였습니다. 정숙 씨의 혈압이 22mm 떨어졌고 만성불면증이 해결됐으며 우울감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전립선 수치가 개선되고 활력이 되살아났죠. 이 영상만 끝까지 봐도 3분 만에 감염 0% 만드는 위생 꿀팁, 20대 에너지 되찾는 천연 호르몬 활성법, 마음의 벽 허무는 4단계 소통술, 플러스 부부 전용 친밀감 복원법, 덤으로 얻는 면역력 업과 건강 보너스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마지막에 공개하는 60대가 20대보다 더 뜨거운 진짜 이유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중년 부부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놀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손만 잡아도 혈압약을 끊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제 환자 중 박영숙 씨, 68세 이야기입니다. 15년간 고혈압 약을 복용했는데 혈압이 160을 넘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옥시토신 자연 분비법을 실천한 지 2개월 만에 혈압이 125로 떨어졌습니다. 비밀은 바로 남편과의 진심 어린 스킨십이었어요. 옥시토신은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몸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먼저 스트레스 호르몬이 10% 감소합니다.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중년층에게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하죠. 또한 혈관을 이완시켜 고혈압 약 없이도
정상 혈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관절염, 두통, 만성 통증도 완화됩니다. 진통제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면역세포 활동이 활발해져서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무 스킨십이나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교감이 있어야 해요.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를 보면 진심 어린 포옹 10초가 의무적인 관계 30분보다 더 큰 효과를 냅니다. 하루 8번 이상 포옹하는 부부는 면역력이 13% 높았고요. 손잡기 5분만 해도 옥시토신 수치가 2배 증가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정기적인 관계가 치매를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영국 코벤트리 대학교에서 세 이상 6,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주 1회 이상 관계를 갖는 분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20% 높은 점수를 받았고 치매 발생률도 40% 낮았습니다. 인지 기능도 현저히 우수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관계를 가질 때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동시에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요. 여성분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 에스트로겐 분비가 촉진돼요. 갱년기 이후 부족해진 에스트로겐을 자연스럽게 보충하는 거죠. 골밀도가 증가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고요. 콜라겐 생성이 활발해져서 주름이 감소하고 피부에 탄력이 생깁니다. 자궁근종이나 내막증 위험도 줄어들어요. 남성분들에게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테스토스테론 자연 분비가 촉진됩니다. 중년 이후 감소하는 남성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보충하는 거예요. 근육량이 증가하고 체지방은 감소합니다. 만성 피로가 해소되고 의욕도 상승해요. 전립선암 위험은 1% 감소합니다. 기억하세요. 횟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해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어요. 하지만 마음이 통하는 관계는 최고의 천연 치료제가 됩니다. 실제로 행복한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평균 5년 더 오래 살고 면역력도 강하며 심장병 위험도 낮고 우울증 발생률도 낮아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하루 한 번이라도 진심을 담아 스킨십을 해보세요.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거나 등을 쓰다듬어 주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제 이런 놀라운 호르몬 효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관계가 우리 몸에 주는 더욱 구체적인 건강 효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관계를 운동처럼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주 1회에서 2회 적당한 빈도의 관계는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제 환자 중 이정희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5세인 정희 씨는 만성 피로와 면역력 저하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감기가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회복이 더뎠죠. 그런데 남편과의 관계를 주 2회 정도로 늘린 지 3개월 만에 감기에 전혀 걸리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면역세포 수치가 정상인의 1.5배나 높아져 있었어요. 정기적인 관계가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 1회에서 2회 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면역 수치가 30% 높았습니다. 이 항체는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해요. 또한 관계 후 24시간 동안 백혈구 활동이 활발해져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더 효과적으로 물리칩니다. 남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놀랍습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돼요.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32,000명의 남성을 1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한 달에 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3% 낮았습니다.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 내 독성 물질을 배출시켜 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분석됐어요. 또한 전립선 비대증 증상도 개선됩니다. 소변 보기가 한결 편해지죠. 여성 건강에는 더욱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분비가 촉진되어 뼈,
건강이 좋아집니다. 갱년기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정기적인 관계가 이를 늦춰줘요. 또한 자궁과 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질 건조증이 완화되고 자궁 근육이 강화되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도 줄어듭니다. 이제 칼로리 소모 효과를 보겠습니다. 30분간의 관계로 약 150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이는 중간 강도의 운동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심박수가 분당까지 올라가면서 심혈관계에 좋은 자극을 줍니다. 실제로 영국 심장재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주 2회 이상 관계를 갖는 남성의 심장병 발생률이 45% 낮았습니다.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져요. 정기적인 관계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꼴합니다. 관계 후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감소하고 대신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증가해요. 이는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성생활이 활발한 부부일수록 우울증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됐어요. 잠자리 질에도 놀라운 개선이 나타납니다. 관계 후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프롤락틴은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제 역할을 해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중년층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깊은 잠을 자게 되면서 다음 날 컨디션도 훨씬 좋아집니다. 피부 건강에도 효과가 있어요. 관계 중 분비되는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피부가 더 탄력 있고 윤기 있게 변해요. 또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안색도 밝아집니다. 실제로 정기적으로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더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통증 완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관계 중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해요. 두통, 생리통, 관절염 통증까지 완화됩니다. 특히 편두통이 있는 분들의 경우 관계 후 통증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보고가 많아요. 정기적인 관계는 또한 골반저근을 강화시킵니다. 여성의 경우 요실금 예방에 도움이 되고 남성은 발기 기능 개선에 도움이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퇴화한다는 말이 있듯이 정기적인 사용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기억력 향상 효과도 있습니다. 관계 중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뇌 기능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뇌세포 생성도 촉진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체력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빈도를 찾는 게 중요해요.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하는 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서로의 컨디션을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기적이고 질 높은 관계는 종합건강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스트레스 해소, 수면의 질 향상, 피부 건강까지 이 모든 효과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하지만 이 모든 건강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위생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가짐을 가져도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게 품이 될 수 있어요.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씻느냐가 관계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김현숙 씨 부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결혼 25년 차인데 최근 2년간 관계가 거의 없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부인이 반복되는 질염과 방광염으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항생제를 먹어도 금세 재발하고 그러다 보니 관계 자체를 기피하게 됐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위생법을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감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하지 않고 있어요. 관계 전 위생 관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손 씻기입니다. 비누로 최소 20초 이상 구석구석 씻어야 해요. 손톱 밑까지 꼼꼼히 닦아주세요. 우리 손에는 수많은 세균이 있거든요. 이 세균들이 민감한 부위에 들어가면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성기 주변 세정도 중요합니다. 여성의 경우 질 내부는 절대 비누로 씻으면 안 돼요. 질 내부는 자정작용이 있어서
스스로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오히려 비누로 씻으면 좋은 균까지 없애서 감염 위험이 높아져요. 외음부만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주면 됩니다. 남성은 포피 안쪽까지 꼼꼼히 씻어주세요. 특히 포피 안에 쌓인 치구는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어요. 항문 주변 관리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항문에는 대장균을 비롯한 많은 세균이 있어요. 이것들이 요도나 질로 옮겨가면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계 전에는 반드시 항문 주변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구강 위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입안에는 700종류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어요. 관계 전에 양치질을 하거나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치주염이나 잇몸 염증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손톱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긴 손톱이나 거친 손톱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또한 손톱 밑에 세균이 쌓이기 쉽죠. 관계 전에는 손톱을 짧게 자르고 부드럽게 다듬어 주세요. 이제 관계 후 위생 관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변 보기입니다. 특히 여성은 관계 후 15분 이내에 반드시 소변을 봐야 해요. 요도가 남성보다 짧아서 세균이 방광까지 올라가기 쉽거든요. 소변을 보면서 요도에 들어간 세균을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방광염 발생률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닦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여성은 반드시 앞에서 뒤로 닦아야 해요. 뒤에서 앞으로 닦으면 항문 주변의 세균이 요도나 질로 이동할 수 있어거든요. 남성도 마찬가지로 성기에서 항문 쪽으로 닦는 게 좋습니다. 관계 후 샤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급하게 샤워하면서 비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요. 세정제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향이 강하거나 화학 성분이 많은 제품은 피하세요. 특히 여성 청결제라고 광고하는 제품들 중에는 오히려 질 환경을 해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무향, 무첨가 순한 비누나 아예 물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속옷 관리도 중요합니다. 관계 후에는 새 속옷으로 갈아입는 게 좋아요. 면 소재의 통풍이 잘 되는 속옷을 선택하세요. 너무 꽉 끼는 속옷은 습도를 높여서 세균 번식을 촉진할 수 있어요. 침구 위생도 놓치면 안 됩니다. 침대 시트나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갈아주세요.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하면 세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여성의 경우 생리 전후 관계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생리 중에는 자궁경부가 열려 있어서 감염 위험이 높아요. 생리 직후에도 질피가 불안정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는 더욱 꼼꼼한 위생 관리가 필요해요. 남성의 경우 포경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포피 안에 치구가 쌓이기 쉽고 이것이 냄새와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매일 포피를 젖히고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작은 상처 하나, 세균 몇 개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중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병 약을 복용하거나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다면 감염 위험이 높아져요. 혈압약 중에서도 일부는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본인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성병 검사를 받아보세요. 증상이 없어도 감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기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늦어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위생관리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또한 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위생관리와 함께 관계의 성공을 좌우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소통입니다. 모든 중년 부부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가 몸의 건강을 지킨다면 소통은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예요. 부부 만족도의 핵심은 바로 솔직한 대화입니다. 놀라운 통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소통 능력이 한 점 향상될 때 결혼 만족도가 3배 상승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소통이 단절된 부부는 이혼율이 5배 높아져요. 그만큼 대화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실제 제 환자인 조미영 씨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22년 차인데 최근 5년간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집에 들어와도 서로 핸드폰만 보고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죠. 당연히 부부관계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화법을 실천한 지 2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저녁 30분씩 대화 시간을 갖고 있고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됐어요. 그럼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먼저 대화의 4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타이밍입니다. 언제 말하느냐가 무엇을 말하느냐만큼 중요해요.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됩니다. 저녁 식사 후나 주말 오후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택하세요. 특히 침실에서는 부담스러운 이야기보다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비난 대신 감정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 때문에 문제야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이럴 때 이런 기분이 들어라고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당신은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라고 하지 말고 요즘 내가 조금 외로운 것 같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피드백입니다. 막연하게 좋았어 또는 별로였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오늘 손을 잡아줄 때 마음이 따뜻해졌어 또는 좀 더 천천히 해주면 좋겠어처럼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감사와 칭찬의 표현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오늘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항상 가족을 위해 일해줘서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정기적인 대화 시간 확보도 중요합니다. 하루 40분을 권장합니다. 아침에 10분, 저녁에 30분 정도면 돼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뭐가 제일 힘들었어? 뭐가 제일 기뻤어? 이런 질문들로 시작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대화할 때는 서로의 눈을 보고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면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신체 언어도 중요합니다. 팔짱을 끼거나 등을 돌리고 앉으면 방어적인 자세예요. 대화할 때는 상대방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때로는 손을 잡아주세요. 작은 터치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먼저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을 가지세요. 화가 난 상태에서는 좋은 대화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좀 감정적인 것 같으니까 10분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고 잠시 시간을 가지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과거 일을 들춰내지 마세요. 작년에도 그랬잖아. 항상 그런 식이야. 이런 말은 대화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현재 상황에 집중하세요. 성적인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중년 부부들이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해요. 부끄럽다고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요즘 우리 사이가 좀 멀어진 것 같아.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어.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기분이나 컨디션도 물어보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 어떤 기분이야? 강요하지 말고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좋았던 점도 이야기해 보세요. 지난번에 이런 게 좋았어. 이렇게 해줄 때 행복했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상대방도 더 적극적으로 변해요. 듣는 것도 말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세요. 공감의 표현도 잊지 마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해해,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비언어적 소통도 중요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안아주기, 등 쓰다듬어주기, 손 잡아주기 같은 스킨십이 때로는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요. 함께하는 시간도 늘려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같이 요리를 하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특별한 자리가 아니어도 일상 속에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요. 칭찬과 인정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 당신과 함께여서 든든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커져요.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뀔 수는 없어요.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부부 상담이나 성상담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죠. 기억하세요. 소통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한번 습관이 되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년, 30년 쌓인 서먹함도 진심 어린 대화 몇 번이면 녹일 수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중년 이후에도 더 깊어지는 관계의 비밀에 대해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멀어진다는 편견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57세부터 85세까지 3천여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부부관계 만족도가 유자, 곡선을 그리더라고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가장 낮아지다가 60대 이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70대에는 신혼 시절만큼 높아졌어요. 노년 부부가 오히려 성관계 횟수와 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60대 이후에는 아이들이 독립하고 사회적 압박도 줄어들면서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서로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죠. 체력은 예전만 못하지만 마음의 여유와 깊이는 훨씬 깊어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인 박순옥 씨 부부를 보겠습니다. 73세와 75세인데 지금도 주 2회 정도 관계를 갖고 계세요. 선생님, 젊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이 더 좋아요. 급하지도 않고 서로 배려하면서 천천히 즐기거든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체력보다 진심 어린 교감과 배려가 관계 회복의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손 마사지입니다. 매일 저녁 10분씩 서로의 손을 마사지해 주세요. 손에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모여 있어서 마사지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또한 서로를 만지면서 자연스럽게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호흡법입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손을 잡고 같은 리듬으로 깊게 호흡해 보세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4초 내쉬고 4초 참는 걸 10번 반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족욕입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함께 족욕을 해보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전신이 이완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발을 마사지해주면 더욱 좋아요. 네 번째는 식습관 개선입니다. 함께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드세요. 특히 아연이 풍부한 굴이나 견과류, 아르기닌이 많은 수박이나 마늘, 비타민이 풍부한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이 혈액순환과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함께 산책하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력도 향상됩니다. 또한 함께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도 많아져요. 6번째는 새로운 경험 공유입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문화 활동을 즐겨보세요. 새로운 자극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관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마라톤과 같아요. 속도보다는 지속성이 중요하죠. 서로의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천천히 즐기는 게 비결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를 안아주고 괜찮다, 다음에 또 해보자라고 말해주세요. 이런 여유와 포용력이야말로 중년 부부만의 장점입니다.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소중한 순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치유의 시간이 더욱 필요해집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어도,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불편해도 방법은 있어요. 자세를 바꾸거나 도구를 사용하거나 시간을 조절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한다는 마음이에요.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혈압약을 먹듯이 필요하면 성기능 개선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호르몬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의사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무엇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70세든 사랑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상대방의 손을 잡아보세요.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고마워라고 표현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20년, 30년을 함께한 부부라면 이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팀입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서로의 손을 잡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눠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년간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도 좋지만 세월을 함께 견디며 쌓아온 깊은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사랑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중년 부부들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